스마트도 한번 해보자 해서 2020년 1월 6일 날 처음으로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리뷰 많은 거, 싼 것들 많은데 비싸고 리뷰 없는 데 상품을 살까 해서 올렸는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3일 만에 제가 첫 주문을 받고 아 이거 되겠구나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1억 넘어가지고 그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마케팅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광고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떻게 그럼 그렇게 잘 팔렸어요? 어떻게 팔았냐면 네. 그냥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약간의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상위 노출되고. 돈 버는 형님들의 정윤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퇴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원래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했다가 전업으로 스마트스토어와 또 쇼핑몰 강의, 또 유튜버를 하게 된 돈 버는 형님들 정윤진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퇴사도 하셨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평범한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네.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2년 만에 무려 매출을 23억을 네. 올리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업으로 성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원래 부업을 하게 된 계기가 돈이 없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투자했는데 이제 비상장 코인에 손을 대면서 완전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마이너스 뭐 거의 99% 정도의 수익률을 얻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원래 손 한 번 대면 계속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써서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 이제 외벌이에 월급 혼자 벌다 보니까 월급으로는 이제 빚을 갚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빚이 2억 넘게 있었거든요. 빚 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 이제 신사임당님이라고 스마트스토어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 영상을 제가 2년 정도 봤는데 안 하다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로또 사던가 아니면 뭐 진짜 강원랜드 가서 이제 도박을 하던가 그냥 쇼핑몰 부업으로 하던가 이 세 가지 대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스마트스토어 한번 해보자 해서 2020년 1월 6일 날 처음으로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그 상품을 등록해서 이걸 과연 사람들이 살까? 리뷰 많은 거, 싼 것들 많은데 비싸고 리뷰 없는 데 상품을 살까 해서 올렸는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개 팔아서 한 1,000원 남겼나?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제가 첫 주문을 받고 이거 되겠구나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1억 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서 부업으로 그냥 애기 재워놓고 그냥 틈틈이 했는데 매출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성장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게 올해 3월이었거든요. 네. 더 이상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기 힘들겠구나 해서 퇴사하고 지금은 아예 그냥 쇼핑몰 쪽으로 더 전념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시작할 때 네. 자본은 얼마 정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쇼핑몰 하면 자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네. 10원도 필요 없어요. 0원으로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신용카드에 있으면 도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를 도매 사이트에서는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올렸어요. 15,000원을 올렸는데 누군가 그 물건을 사요. 그럼 저한테 주문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휴대폰 케이스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요. 거기는 10,000원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결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름, 주소, 연락처는 고객 거를 적는 거예요. 고객 거를 적고 제가 결제를 하죠. 네. 그럼 제 돈 10,000원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근데 신용카드면 오늘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이 고객 집에 도착하면 다음 날 저한테 15,000원이 입금이 돼요. 네이버에서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수수료 빼고. 네. 그럼 제 통장은 0원이었는데 15,000원이 입금됐고 한 달 후에 제 신용카드비 10,000원이 빠져나가니까 5,000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자본, 무재고라는 게 자본금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고 제가 그 상품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주문이 들어오면 더 싼 사이트에 가서 결제해서 내가 결제하지만 고객 집 주소를 적어서 그 물건이 바로 고객한테 가게끔. 그러면 저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중간에 그 가격차를 이용해서 5,000원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러면은 고객들이 그냥 그런 도매 사이트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매 사이트에 살 수 있는데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도매 사이트가 안 나오죠. 노출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도매 사이트는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LG 청소기를 사려고 해요. 로봇 청소기. 그러면 LG 로봇 청소기라고 검색하면 LG 그룹 안에 판매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는 안 나와요. 그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야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눈에 보는 것들은 다 그냥 네이버 쿠팡이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비싸거든요. 오히려 LG 홈페이지 가는 게 더 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 사고 네이버랑 쿠팡에서 사는 거죠. 대부분 99% 사람들은 그렇게 검색을 하죠.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쇼핑몰을 할 줄 안다 하면
그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 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면 거의 뭐 50%도 살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싼 거는 중국에 있는 대부분 이제 물건을 생산해서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 알리바바, 그 중국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들어가면 네. 저희가 보고 있는 도매 사이트에 또 3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0원으로 네이버랑 쿠팡에서 팔고 있는 게 도매 사이트는 10,000원이고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에서는 2,000원에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15,0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한 개 팔아서 만 원 정도 남는데 하루에 한 개 팔리면 10,000원이지만 하루에 10개 팔리면 10만 원, 그렇죠. 30일은 300만 원. 그럼 순이익을 직장 다니면서 300만 원 벌 수 있는 시장인 거죠. 쇼핑몰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내가 제품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운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대부분의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위탁 판매,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맞아요.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대부분이고 물건을 직접 사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90%는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게 약간 실무적인 건데 그 딱 클릭을 하면 그 상품을 클릭을 하면 그 상품 소개에 대해서 막 그 뭐 포토샵으로 디자인한다든지 막 그 되게 삐까뻔쩍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자신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저는 네. 지금 매출을 2년 동안 23억 만들면서 네. 포토샵을 이용해 본 적도 없고 사진을 찍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나와 있는 그 상세 설명 페이지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줘요. 아. 이미 도매 사이트에서 자기들 도매 사이트는 네이버나 쿠팡에 잘 판매가 안 되시는 분들이 도매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거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같은 셀러, 물건을 파시는 분들한테 사진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대표 이미지도 하고 또 상세 이미지, 동영상도 다 제공해주는 도매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거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가 있거든요. 네. 복사 눌러서 제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만 누르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1초 만에. 그리고 대표 이미지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업로드하면 이제 블로그처럼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가 블로그랑 양식이 똑같거든요. 네. 그럼 블로그에 사진 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사진 업로드하면 사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로 적으면 되고 또 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제 컴퓨터에 포토샵도 없거든요. 제가 휴대폰을 찍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만약에 그것도 좀 그렇다 하면 구글에 검색하면 이미지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눕기 딴 사진이라고 해서 흰 화면에 그 제품 사진만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법적인 문제를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쓰면 어렵지 않게 상세 페이지를 꾸밀 수 있죠. 갑자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네.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도매상들이 그냥 스마트스토어를 등록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도매상들이 스마트스토어에도 올리고 네. 도매도 하고 그러니까 도매 아까 전에 제가 휴대폰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10,000원의 도매 사이트에 올려놔요. 네. 휴대폰 케이스 도매 사이트에 10,000원 올려놓고 자기들은 스마트스토어에 15,000원 올려놔요. 두 개 다 올려놔서 투트랙을 쓰는데 스마트스토어에 휴대폰 케이스라고 쓰면 제가 봤을 때 1,000만 개의 상품이 나오거든요. 그 1,000만 개의 상품에서 내가 1페이지에 들어가서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제 도매상이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에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전략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매 사이트에 올리면 제같이 판매 잘하는 사람이 그걸 떼다가 네이버에 어떻게든 상위에 노출시키고 쿠팡에 노출시키잖아요. 광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마케팅도 하고 맘카페에 작업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물건이 팔릴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은 도매 사이트에도 올리고 네이버 그다음에 쿠팡 11번가 유미번 다 올리는데 거기는 이제 주문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도매 사이트는 잘 파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떼다 팔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매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은 네. 마케팅을 잘해야겠네요. 그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마케팅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광고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떻게 그럼 그렇게 잘 팔렸어요? 어떻게 팔았냐면 네. 그냥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약간의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유튜브도 떡상을 하는 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오래 하면 이런 것들 컨텐츠 하면 좀 잘 될 거라는 감은 있잖아요.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키워드도 네네. 있고 썸네일도 있고 네. 초반에 한 30초 고객들 이탈 안 하게 뭔가 하는 것도 있고 네네. 네이버도 똑같이 알고리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상위 노출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들어왔을 때 구매 전환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100명이 들어와서 5명이 사면 구매 전환율 5%. 근데 100명이 들어왔는데 50명이 샀다. 그럼 구매 전환율이 50%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내가 저 상위에 노출시켜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제하면 수수료를 내가 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네 하면 그런 상품들이 자꾸 올라가요.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10,000명이 들어와서 1명 사는 것보다 10명이 들어와서 2명 사는 상품이 더 상위로 줄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조금은 알면 상대적으로 상위 노출시킬 수 있죠. 그리고 상위 노출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구매도 많이 되고 구매가 많이 되면 리뷰도 많이 되고 그럼 선순환에 대해서 한 번 흐름을 잘 타면 계속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고할 필요도 없고 마케팅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문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 가서 사서 고객 집으로 보내고 그러면 그 물건을 100개, 200개 팔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내 고객 주소를 적어서 보내는 거니까. 아, 이거 충격이다 진짜. 고객 집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파는 상품이 한 2,000개 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본 거는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바로 위탁. 남한테 문의하던가 네. 그다음에 도매 사이트나 네이버에서 최저가 찾아가지고 고객 집으로 보내는 거죠. 네. 이제 하나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 텐데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러 그렇죠.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잘 팔릴까? 네. 당연히 살펴보고 그걸 팔아야지 네. 당연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렇게 좀 돈이 잘 되는 그런 네. 상품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찾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른데 일단은 많이 사람들이 찾는 거. 많이 찾는다는 게 예를 들어 코로나다. 그럼 마스크, 손소독제. 어떻게든 거기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이 너무 크니까 저는 콩고물만 먹어도 진짜 한 달에 1, 2억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슈 되는 상품. 이슈 된다라는 게 뭐 그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달고나 세트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에 미리 진입해서 그 물건을 팔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되려고 할 때는 항상 손 선풍기, 목 선풍기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한 4월, 5월 정도 되면 그거 사실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구매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미리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품절되는 상품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구해가지고 남들 다 물건을 안 팔고 없는 상태에서 내 혼자 물건을 팔면 가격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물티슈가 다 100매에 10,000원으로 이렇게 막 판매되고 있는데 그 상품이 누가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애기를 막 닦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돼서 있는 재고가 다 없어지면 품절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 이제 내가 어떻게든 공장에서 받든 아니면 뭐 맘카페든 당근마켓이든 그거 한 10개, 20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에 올리면 검색했을 때 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은 비싸도 사거든요. 그럼 원래 10,000원짜리도 3만 원, 5만 원 올리더라도 필요 없는 사람들,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사고 그래도 에도 불구하고 나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그 니즈가 맞으면 그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가격은 5,000원이고 판매하는 게 5만 원이면 4만 5천원을 버는 거죠. 누구가 보면 와 저렇게 하는 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팔리냐고 하면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샤넬 같은 거도 뭐 코코핸드 이런 거는 뭐 오픈런 막 새벽부터 줄 서도 못 사거든요. 못 사죠. 그럼 피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붙는데 200만 원 붙는 걸 보면서 저거 사는 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은 200만 원 주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굴러가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남들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구나. 되게 네. 신기하네요. 새로운 세계네요. 그렇죠.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이 5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에서 1%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고 그냥 계속 쇼핑만 하고 그냥 아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만 듣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안에 있는 진짜 매출이 이제 워낙 크죠. 16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60조라고 하면 그 네이버나 쿠팡이나 11번가나 UF가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는 수수료예요. 재고를 가지고 가는 건 쿠팡밖에 없고 다 수수료 6%, 10%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160조 시장이면 한 20조 정도 대기업들이 벌고 나머지 140조는 누가 버냐? 제 같은 셀러들이 버는 거예요. 50만 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시는 분들은 몇백억, 몇천억을 벌고 뭐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 지금이라도 뭔가 진입을 해서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랑 상관없다. 나랑 그쵸. 먼 이야기다. 나랑 다른 이야기. 예, 저도 이제 신사임당 영상 본 지가 2년 넘게 동안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사임당이 뭔가 특별할 것 같고 쇼핑몰을 잘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일반인들이 와 쇼핑몰을 운영한다? 나 사진도 못 찍고 뭐 판매도 해본 적 없고 유통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서 2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올렸거든요. 조회수가 지금 44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 영상 30분짜리 올리는 거. 네. 근데 그거 보면 댓글이나 이런 것들 와 거의 수천 개가 넘는데 이렇게 했는데 주문 받았어요 라는 댓글을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40대, 50대, 60대, 많게 70대 뭐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일 수도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문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일단 두려움이죠.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참 시장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모르게 살고 아시는 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그걸로 많이 벌고 계시죠. 사실 이미 뭐 남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회는 끝났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항상 끝문이다, 레드오션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데 사실 유튜브 제가 한 지가 지금 10개월 좀 안 됐는데 이제 구독자가 한 7만 명 정도 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광고 수익도 웬만한 사람들 그 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늦게 진입하더라도 뭔가 이제 제가 오기 전에도 스마트스토어 관련된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스마트스토어 관련된 영상들 진짜 많거든요. 뭐 최소 1000명 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도 내 하나 월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거든요. 쇼핑몰도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분은 2021년 5월 달에 쇼핑몰 처음 시작했대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대학교도 안 간 청년이었거든요. 쇼핑몰 했는데 1년 동안 매출이 24억이었대요. 와.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혼자서 만든 게 24억, 순이익이 7억. 그러니까 그분이 뭐 대대한 MBA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고졸 출신에 그냥 일반 평범한 청년인데 쇼핑몰 해서 1년 동안 7억을 번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머리를 굴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잘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잘 안 하시죠.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잘 팔리는 상품 네. 찾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약간 계절적인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뭐 최근에 굳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기에서 뭔가 핫팀이 떴다. 맞아요. 그런 것들 빨리 소싱해가지고 올린다든지 네. 약간 좀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약간 주기적으로 품절이 되는 상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이제 많이 좀 쟁여놨다가 네. 그때 이제 품절이 되면은 네. 뭐 쿠팡에서 만약에 품절이 했다 치면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약간 비싼 가격에 올려도 네. 사갈 사람은 사가기 때문에 팔린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딱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쏠쏠하네요. 네. 그리고 네. 그 상품 고민 계속해서 이제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어떤 거로 소싱할지 많이 신경 쓰기보다는 많이 팔리는 걸 그냥 많이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사실 약간 좀 경쟁이 좀 치열할 수도 있잖아요. 최저가 경쟁이라든지 그런 마진이 좀 줄어들 테고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에서 크게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게 최저가 싸움하면 끊임없이 최저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 살 깎아 먹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비싸게 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하게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마스크라고 할게요. 그럼 부산 마스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 뭐 한 장당 뭐 100원, 120원, 90원 하면 대부분 사람들 90원을 사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 마스크라고 안 하고 대두형 마스크, 대두, 머리 큰 사람.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대두형 마스크나 뭐 특대 마스크 아니면 뭔가 좀 귀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귀 안 아픈 마스크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면 부산 마스크 90원짜리는 안 보여요.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 제 것만 보이겠죠. 그럼 제가 300원을 올리더라도 이게 싼지 비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라고 했을 때 유산균이라고 검색하면 다 뭐 유명한 배우들 나오고 뭐 거기서 상위 노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뭐 딸이 있는데 딸이 뭐 중학생이다. 중학교 2학년인데 변비가 심하다. 그러면 중2 여자 유산균, 중2 중딩 유산균이라고 하면 유산균이라고 검색하면 너무 종류가 많고 애들 것도 있고 할머니 것도 있고 어른들 것도 있는데 내가 딱 먹고 싶은 거는 중학생 여자들이 먹는 유산균인 거예요. 변비는. 그러면 딱 그 키워드로 중2 뭐 변비용 유산균이라고 하면 상품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키워드를 안 쓰거든요. 그러면 딱 내가 원하는 게 중2 여자인데 여기 있네? 내가 변비 있는데? 그러면 그 상품을 사면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하게 되면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키워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이게 100원짜리인데 다 플라스틱 통이라고 하면 100원, 90원, 100원, 90원 하는데 이거를 틀니 보관함이라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 통이 아니면 안에다가 뭐 그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액세서리 보관함 그리고 이거를 9,9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플라스틱 통이라고 검색하면 다 플라스틱 통이 몇백 원짜리인데 이거를 내가 틀니 보관함이라고 새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다들 틀니 보관함이 뭐 10,000원 넘는데 제 건 9,900원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틀니 보관함 치면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제가 싸 보이잖아요. 그럼 들어와 사는 거예요. 원가는 사실 중국에서 가져올 때 100원인데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고 저는 가급적이면 남들 파는 것보다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판매는 돼요. 키워드를 잘 선정하면.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키워드 약간 블로그라든지 그런 콘텐츠 싸움이네요. 맞아요. 그게 네이버 자체의 기반이 블로그나 뭐 스마트스토어나 대부분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만 잘 선정하면 지금 시장에 진입해도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가 있는 것 같아도 그 키워드는 사실 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빨대가 있는데 그 빨대가 뭐 고무 빨대일 수도 있고 뭐 리사이클 빨대일 수도 있고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빨대도 있고 그런 키워드 치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품을 내가 도매 사이트에 가져와서 뭐 10개 묶음에 9,500원 이렇게 팔면 다른 것들보다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신경 쓰는 사람들은 또 사겠죠. 네, 그렇게 이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품은 네. 사실 대동소이한데 맞아요.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붙여서 파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약간 시장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네. 확실히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네. 상품의 차별성이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가를 높여도 팔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세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형 키워드라고 쓰면 예를 들어서 뭐 스님께서 쓰시는 로션, 그러니까 스님들도 로션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그냥 로션으로 하면 뭐 남녀노소 너무 많으니까 혹시 뭐 목사님들 아니면 스님이 쓰는 로션은 없을까 하면서 스님 사이에서 아니면 또 승무원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뭔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키워드로 내가 올리게 되면 경쟁자들이 많이 없죠. 사실 그냥 일반 로션도 승무원이 쓰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승무원 키워드라고 하면 승무원들이 물광이고 예쁘고 하면 그거 관련해서 승무원 스킨 로션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하는 사람 한 달에 100명 이상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노출시켜서 그 사람한테만 주문을 받아도 먹고 살 수 있죠. 네. 결과적으로 상위 노출의 그런 네. 그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얼마나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그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쇼핑에서는 거의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거 외에도 뭐 상품 등록할 때 나름대로 또 노출시키는 꿀팁들이 있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SEO라고 해서 네. 최적화, 상품 속성이 뭐고 또 이 상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에 뭐 상세 페이지나 태그나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이제 얼마나 열심히 꼼꼼히 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이 상품은 판매자가 성의를 다해서 상품을 등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올리면 또 노출이 좀 안 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내가 뭔가 태그를 열심히 쓰고 뭐 이제 제목 같은 것도 알아보면서 좀 조회 잘 되는 것들 그런 키워드를 넣으면 조금 조회수가 좋은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단지 키워드뿐만 아니라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또 종합적으로 점수가 높아야지 또 상위 노출시켜주죠. 그리고 판매도 잘 돼야 되고 리뷰도 잘 달려야 되고 클릭도 많이 받아요. 항목이 있어요. 12가지. 그래서 그 12가지 점수를 지수화해서 1등부터 1000등까지 나눠지는 거죠. 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그러하고 네. 또 하나의 큰 축이 또 쿠팡이잖아요. 네. 그 쿠팡 입점 관련해서는 약간 스마트스토어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스마트스토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스마트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들어는 보셨는데 쿠팡 입점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넉넉 잡고 12초면 되거든요. 그 큰 쿠팡이라는 그 20몇 조의 시장에서 내가 판매자로 등록하려고 하면 10초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 연락처, 이제 이름,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인증, 이메일 주소 끝. 그것만 하면 그냥 웬만한 다른 쇼핑몰 가입하는 그보다 더 작거든요. 항목이 한 5개, 6개? 그것만 하면 이 쿠팡이라는 공용 플랫폼에 내가 아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들어가서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10초를 투자하지 않고 쿠팡에서 매출 올리는 방법을 보고 있는 거죠. 입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입점은 진짜 넉넉 잡고 10초거든요. 그것만 하면 끝인데 휴대폰 인증만 하면 바로 입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고 들어가면 뭐 판매할 수 있는 스킬도 또 쿠팡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쿠팡은 대부분 대한민국 1위 어플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쓰고 맞아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게 들어가서 뭐 애기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 가서 로켓 배송 시키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도 뭐 거의 로켓 쿠팡맨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가져가고 내로 가져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오시더라고요. 맨날 와요, 맨날 저희 집도. 그렇죠. 애기 키우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런 좋은 사이트에 내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고민하고 머뭇거리죠. 사실 상품 등록하는 것도 쿠팡 같은 경우도 사이트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회원가입하는 방법,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그거 해봤자 뭐 10분도 안 되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10만이 넘거든요. 그럼 그대로 보시고 상품을 등록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나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좀 머뭇거리고 또 이 클릭하다 보면 또 안드로메다로 빠지잖아요. 다른 이상한 뭐 저 쇼츠도 보고 막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걸 언제 받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 먹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는 것도 뭐 한 5분이면 되고 상품 등록하는 것도 한 5분에서 10분이면 되고 쿠팡 입점하는 거 10초, 상품 등록하는 거 2, 3분 두 개 다 등록하는 거 해봤자 뭐 30분 안에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하죠. 네. 근데 쿠팡은 좀 다른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재고를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쿠팡도 네. 재고 안 가져가고 똑같은 방법이 주문 들어오면 뭐 네이버에 사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UF에서 쿠폰 써가지고 더 싸게 사서 고객한테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도매 사이트에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왜냐면 고객은 이게 UF에서 왔는지 뭐 네이버에서 왔는지 박스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물건만 제대로 되면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쿠팡에서 일주일 네. 만에 매출 1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거 이제 아이템 위너라고 해서 쿠팡은 같은 상품이면 무조건 최저가 상품이 노출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이라고 했을 때 네. 물을 누군가가 1,000원에 올렸어요. 쿠팡 로켓 배송이든 그냥 일반 판매자 상품이든 1,000원에 올려가지고 리뷰가 한 5만 개 정도 됐어. 5만 개. 엄청 많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쓴 건데 이걸 제가 뺏고 싶어요. 그러면 가격을 990원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렸던 리뷰를 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조건 최저가인 사람이 리뷰나 노출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물 했을 때 네. 물이 이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떠 있어요. 왜냐? 가격도 싸고 리뷰도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 똑같은 상품을 10원만 싸게 해서 990원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네이버 1페이지 1위가 되고 리뷰 5만 개를 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버는 형님들이 이 물을 팔고 있고 리뷰가 5만 개네. 그리고 990원이네. 결제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물건 올리는 것들 중에서 잘 팔리는 것들 내가 저거보다 10원이라도 더 싸게 어디서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거 올리면 일주일에 10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100만 원도 가능하죠. 네. 그게 아이템 위너라고 쿠팡에서는 판매자들이 경쟁을 시키거든요. 야 10원이라도 싼 사람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무조건 상위 노출시켜주고 리뷰도 그 사람 다 가져가게 해줄게.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뭐 샴푸 이런 것들 마음 먹고 진짜 연예인들 고용해가지고 엄청나게 판매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대리점에서 싸게 가져온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10원 싸게 올리면 뭐 2, 3년 동안 리뷰 쌓았던 10만 개의 리뷰를 10원 싸게 한 사람이 그 상품을 판매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계속 판매자들끼리 너희끼리 싸워라. 최저가 싸워서 너희들끼리 살 까먹고 소비자는 너무 좋죠. 왜? 분명히 어제는 내가 10,000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9,000원이네. 다음 주는 8,000원이네. 제 특정 상품 같은 경우는 22,000원짜리 상품이 지금은 3,900원 돼 있습니다. 죽자고 그냥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원하는 방법이죠.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또 구매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템 위너라는 방법만 잘 활용하시면 일주일에 100만 원 매출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쿠팡이랑 스마트스토어랑 좀 차이는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라든지 세분화하는 게 중요한데 네. 쿠팡 같은 경우는 그냥 최저가가 중요한 건가요? 쿠팡은 최저가에 대한 그 비율이 좀 더 크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없는 상품을 내가 올릴 수도 있고 가격적으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품 같은 경우는 각기 묶이게 되면 제가 이 물을 990원을 올릴 수 있으면 거기 가격이 묶이면 이득인데 제가 이걸 만약에 1,500원에 팔려고 해요. 근데 가격이 묶이면 다 1,000원짜리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보이는 게 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내가 피하게 해서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러면 일반 상품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아이템 위너가 아니라 일반 상품으로.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안 묶이게 할 수 있고 그때는 키워드를 또 잘 써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고객이 검색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검색했을 때 그게 떠야지 소비자가 만족해서 다시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애플 에어팟을 구매하고 싶어서 쿠팡에서 에어팟을 했는데 갤럭시 버즈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쓸데없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들의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정리가 필요한 거죠. 쿠팡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입이라고 하죠. 이게 네. 이제
결과적으로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다가 네. 재고를 가져가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할 때 좀 이걸 통해서 쇼핑몰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입할 때 중요할 점이 물건을 위탁으로 좀 판매하다가 잘 팔리면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팔렸다. 그러면 한 달에 40개 팔리겠구나 생각하고 40개를 가져오면 단가가 하나 가져오는 것보다는 확실히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초보분들은 위탁을 안 하고 바로 누가 싸게 주겠다 해서 뭐 휴대폰 케이스를 원래 도매 사이트 10,000원인데 야 너 8,000원을 줄게 해서 100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만약에 안 팔리면 그게 다 재고고 돈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초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위탁으로 좀 팔아보고 잘 팔리면 그 판매하는 공장에 연락해서 10개, 20개 받아라. 그러면 중간에 도매상도 빠지고 도매 사이트 수수료도 빠지고 중간에 유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만약에 도매 사이트에 10,000원이다. 내가 네이버에 15,000원 올렸다. 그럼 5,000원밖에 마진이 안 남는데 네. 제조 공장에 연락을 하든지 수입을 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물건을 받으면 5,000원에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물건을 팔았는데도 위탁하면 5,000원 남지만 사입을 하면 10,000원이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하시다가 잘 되면 결국은 사입으로 넘어가야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진이 많이 나오니까. 네, 마진이 많이 나오죠. 똑같은 상품인데. 네. 그리고 이제 사입, 해외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중에서 초보자가 네. 좀 가장 할 만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입을 하게 되면 돈을 공장에 보내야지 물건을 보내주거든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휴대폰 케이스 100개 사려고 하면 뭐 10만 원 넣으세요 하면 10만 원을 줘야 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100개를 쌓아놓고 물건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보내야 되고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부업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계속 택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위탁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을 등록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최저가를 찾아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올 때 움직이는 거여서 리스크가 없거든요. 내가 재고를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알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어떤 물병이 있다. 그러면 그 물병을 내가 네이버에 올려가지고 주문 들어오면 중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마진이 좀 더 남을 수 있는데 배송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그러니까 해외로 구매할 때 뭔가 메리트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를 사서 일주일, 2주일 기다리는데 웬만한 상품들은 다 국내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국내인 사람들이 사게 되면 또 해외 구매 대행은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위탁으로 해보다가 위탁으로 감을 좀 익히고 판매가 된다. 그러면 사입으로 넘어가서 물건 좀 가지고 있다가 마진 좋게 해서 팔았다가 잘 되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제조사보다는 해외가 더 싼 것 같네. 그럼 해외 찾아보면 같은 상품이 있거든요. 완전 똑같은 상품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져오면 또 수입을 하면 가격이 더 싸지니까 마진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판매되는 개수는 같은데 마진이 이제 뭐 2배, 3배, 4배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근데 그리고 이게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생각이 나는 게 교환, 네. 반품, 네. 취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CS 문제는 분명히 이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덩달아서 같이 증가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반품이나 환불이나 교환을 얼마나 해보셨나요? 1년으로 기준했을 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뭐 저보다는 와이프가 많이 사가지고 그렇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다 해주니까 맞아요. 거기는 뭐 한 것 같은데 네. 스마트스토어에서 산 거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저도 쿠팡에서는 반품 막 뜯어지고 이런 거 쓰면 누리는데 네. 네이버에서는 일단 반품을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대부분 다 그래요. 진짜 특별한 이유 아니고는 반품이 없는 게 거의 100건 보내면 한 개 정도? 정말 이제 부서졌던가 아니면 수량이 잘못됐던가 그런 거 아니고는 반품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정말 고가면 뭐 반품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10,000원에서 20,000원대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뭐 교환하면 또 번거롭기도 하고 또 택배 기사님이 또 문 앞에 와가지고 또 가져가야 되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 쓰거든요. 그래서 교환 반품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교환 반품도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이 일어났다.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 다시 신청을 하면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판매자가 물건을 다시 수거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희가 할 일은 없고 알아서 그렇게 가져간다? 제가 도매 사이트에 가서 교환이나 반품을 신청하면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판매자가 그 물건을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판매자와 연계되어 있는 택배 기사님이 네. 그 물건을 수거하러 가죠. 그리고 물건을 받으면 카드 취소가 되고 저도 카드 취소가 되고 고객도 카드 취소가 되고 순서대로 되죠. 저는 사실 중간에 개입할 일이 거의 없죠. 다 그쪽 다이렉트로 교환 반품이 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그리고 이제 사입을 하게 되면 재고를 떠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사실 주문이 들어오고 하면은 바로바로 거기서 자기가 직접 이제 택배로 해서 네. 붙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반품이 왔을 때도 네. 자기가 또 다 봐서 받아야 되는 거고. 반품 같은 경우도 네. 집으로 해놓으면 집에 물건이 반품하면 고객이 그거를 어떻게 부서뜨리지만 않았으면 껍질만 바꿔서 택배 박스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죠. 만약 그 상품이 문제가 없다고 해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쓰던가 아니면 내가 버리던가. 그러니까 사입을 하게 되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더 편한 것도 있죠. 그래서 사입을 하게 되면 뭐 교환 같은 경우는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깔만 바꿔서 보내면 되는 거고, 네. 반품 같은 경우는 뭐 고객이 단순 변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원했던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포장 상자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판매자한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탁이랑 사입이랑 교환 반품이 조금 다른데 뭐 이것도 다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스마트스토어 외에 뭐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에 네. 투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있죠. 저는 그 재테크나 이런 금융 쪽에도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돈이 없을 때부터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졌는데, 뭐 국내 주식도 하고 뭐 해외 주식도 하고 뭐 IRP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웬만한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금도 하고 은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코인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웃긴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가 한 500일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금액을 오늘도 딱 정해놓고? 네, 금액을 비트코인은 5만 원, 이더리움은 3만 원 매일매일 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한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대장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한지 거의 한 500일 정도 매일매일 사고 있는 것 같고 모으고 있고,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매달 200만 원씩 와이프 계좌로 해서 사고 있는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량한 것다, S&P 같은 거, 그 VO 이런 것들도 매달 꾸준히 매입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상 부동산을 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토지나 또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도 이제 좀 알아보고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1억이라는 게 네. 이 재테크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네. 상당히 좀 뭔가 나의 그런 재테크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1억을 모으고 싶은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쓰지 말고 모아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작을 때부터 돈을 굴릴 수 있어야지 나중에 큰 돈도 벌 수 있다. 뭐 최소 시드머니 3천에서 5천까지는 쓰지 말고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정말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없을 것 같고, 딱 한 가지 하면 10,000원만 벌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내가 직장에서 내 노동력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10,000원을 벌 수 있으면 전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야? 뭐 10,000원을 벌면 그게 1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제가 그 시급 10,000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8시간씩 한 달 내내 일하면 월 1,000만 원을 벌거든요. 그러면 10개월 정도 하면 월 1억이 되는, 10개월 정도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서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 개인 생활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근데 돈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10개월이면 1억을 벌 수 있는데 몸이 다 망가지고 개인 생활이 없잖아요. 그렇게 내 노동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들이지 않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게 쇼핑몰이라고 하면 딱 10,000원짜리 마진 남는 거 하나만 팔을 수 있으면 돼요. 한 개 팔면 2개 팔 수 있고, 네. 2개 팔면 10개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10,000원만 벌어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인스타그램을 할 줄 안다,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할 줄 안다. 그러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구독자 100명만 있어도 돼요. 인스타 몇만 명 필요 없어요. 500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인스타 프로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인스타 피드 올리는 방법, 그거를 안 하시는 분한테는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10,000원을 받고 제가 옆에서 모바일로 만져서 해준다고 하면 한 5명 정도 모아요. 그러면 5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하면 유튜브를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러면 그 채널명 만드는 방법, 그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 그거를 저는 구독자가 100명밖에 안 되지만 할 줄 알잖아요. 할 줄 알면 일단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개설을 제가 하는 방법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1시간에 10,000원 주세요.
해서 카페에 모여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 컴퓨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예, 개설됐죠.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실습하잖아요. 그럼 10,000원을 번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유튜브 올리니까 신기한 거예요. 유튜브 다 개설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혹시 이거 썸네일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썸네일 만드는 과정은 1시간에 한 30,000원 정도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5명이 이미 개설했기 때문에 썸네일 30,000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30,000원이 진짜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0,000원 받아서 5명 모은다. 그러면 150,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회사에서 노동해서 버는 게 아닌 그 다른 것들로 10,000원을 벌다 보면 그걸로 이제 돈을 벌다 보면 그 금액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되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월급 모으셔가지고 한 5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시고 월급에 80% 저금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동떨어진 게 지금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어가지고 계속 뭐 물가가 7%인데 그거 저축해가지고 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괴리감이 있거든요. 5년 동안 참아야 돼요. 그 참기에는 남들 인스타그램에 다 좋은 거 올리고 좋은 거 먹는데 약간 좀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월급대로 버시는데 추가 수입을 버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축하는 것보다는 1억을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 말고 뭔가 작은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1억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스마트스토어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네. 유튜브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육아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할 네. 수 있는 그런 뭐 비결이 있으신가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찾게 되고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면 재미가 없는데 뭔가 할 때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좋아해주고 또 반응해주고 돈이 되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생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재미도 있고 또 돈도 벌리고 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쇼핑몰로 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원론적인 뭔가 자기 개발이나 뭐 동기부여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가 뭔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희망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저 쇼핑몰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뭐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뭐 이혼한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막노동 하신 분도 있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힘들고 단돈 50만 원이라도 벌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애기 키우면서도 벌고 싶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월급이 너무 뻔하니까 삶이 그 테두리 안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만 더 벌어도 좋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돈을 버는 걸 저한테 이야기하면 약간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정말 큰 160조 시장에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잘 파는 사람들의 부스러기만 가져가더라도 한 달에 몇 억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보람도 되는 거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돈도 벌려가지고 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 도전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이 유명하신 분이나 뭐 인플루언서들 모든 분들이 시작은 0부터 했거든요. 0.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구독자를 1명, 5명, 10명 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셔가지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막 너무 멀리 구독자 뭐 100만 명 보고 인스타나 뭐 쇼핑몰도 월 1억 이렇게 보면 저희랑 다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쿠팡에 입점하는 게 10초라는데 한번 해볼까? 해서 모바일이나 PC 켜서 입점하는 거예요. 딱 그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점을 했다. 그러면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유튜브에 쿠팡 상품 등록 치잖아요. 최소 몇백 개 이상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조회수 많은 거 하나 보면서 그대로 핸드폰 켜놓고 PC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상품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했죠. 그리고 한 1, 2주 있다가 주문이 안 들어오네? 그럼 주문이 들어왔네? 그러면 물건 하나 팔렸으면 500원 남았네? 1000원 남았네? 되구나. 그러면 상품을 좀 많이 올리면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한 달 매출 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이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럼 노하우가 쌓이면 주위에 쇼핑몰 안 하신 분한테 야, 내가 쿠팡 상품 등록 하나만 알려줄 테니까 3만 원 내. 해서 오픈 채팅방이나 블로그나 사람을 모아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리고 1인당 5만 원씩 10명이면 50만 원. 만나기 힘들다. 줌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서 알려주고 녹화 파일 보내서 3만 원.
그렇게 하면 50만 원, 100만 원 받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산이 계속 불어나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너무 먼 이야기 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은 0부터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입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상품을 등록해보는 것까지 하셔도 대한민국 상위 1%에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1% 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 그것 마셔도 어떻게 보면 삶이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0원만 벌어봐라. 네, 딱 0부터 10,000원. 시작한다. 네. 그런 말이 진짜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네. 사실 내 얘기가 아니야. 그냥 뭐 심사임당 얘기. 맞아요. 뭐 남의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를 좀 가난하게 만드는 네. 그런 뭐 주문 아닌 주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또 책도 출간하셨고 자체 채널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추가적인 노하우는 그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진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